자, 오늘 김희숙 박사님 나오셨어요. 얼굴이 왜 그리 좋으세요? 아니, 뭐, 자주 불러주셔갖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휴가는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멀리는 못 가고, 어디냐, 꼬치 해수욕장? 안면도. 예, 안면도. 안면도. 예, 거기, 예. 안면도하고 원래 섬이었대요. 원래 섬이 아니었대.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안면도 넘어가는 거에 이런. 전화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받았어요. 천천히 받았어요. 예, 최 박사님, 나중에 연락 이런 드리겠습니다. 일도 또.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아주 핸드폰 좋은 거 쓰십니다. 예? 아이, 저도 안 쓰는. 아이, 무슨 또, 왜 그러십니까? 그 원래 섬이 아니었는데요. 예. 약간 이렇게 붙어 있던 걸 제가 듣기로는 고려시대 때 이걸 공사를 해가지고 섬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배들이 안쪽으로 다니게. 예, 예. 배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하도 좌초되고 뭐 해가지고 예. 그래서 고려 때 뚫어서 그 섬이 됐대. 그래서 지금 다리로 넘어가죠. 예. 근데 요즘 뭐 웬만큼 사는 사람들 휴가 다 해외로 나가는데. 아이, 저는 뭐. 아니,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뭐, 또, 국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데 많은데. 꼬치 해수욕장 좋죠. 예. 근데 꼬치 그 해수욕장 가는 길에 예.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해수욕장들이 있어요. 예. 그 꼬치 해수욕장 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 많이 가는데, 사실은 그 조그만 동네마다 그 해수욕장 있는 조그만 예. 해수욕장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대요. 예. 뭐 그런 얘기. 오늘이 자유인의 서재.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 이 원제도 그렇습니까? 예, 문제가 인비저블 하트. 하트네. 예, 인비저블 보이지 하트. 않는 마음. 예. 뒤에 보니까 이게 밀턴 프리드만도 말하자면 추천사를 썼습니다. 예.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이 재밌는 사랑 이야기는 경제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상당한 지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완전하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네. 어떤 면에서는 이론의 완성도란 거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든 경험적이든 그게 이제 증명이라는 형태를 띠는 게 이제 완전해 보이니까 이제 저는 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프리드만이 상당한이란 말을 쓸 정도면 네. 상당하다는 게 매우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제목은 보이지 않는 마음. MIT 경제학 러셀 로버츠입니다. 러셀 로버츠. 줄리아 로버츠, 러셀 로버츠. 예, 러셀 로버츠인데. 예. 이분이 쓴 책이 다른 책도 있죠. 예, 더 초이스라고, 네. 그것도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설 형식. 소설 형식으로 리카르도가 말하자면 다시 살아나서 예. 지금 뭐 무역 관련된 분쟁이나 논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 형식. 그때 리카르도 시대에 굉장한 그 토론들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 토론에 대한 말하자면 답변이 있는데 논쟁이고 리카르도는 주식 투자도 많이 했댔죠. 예. 유대인이고 예. 자본주의도 유대인이 만들고 공산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예. 네? 예. 러시아 공산당, 러시아 볼세비키의 90%가 넘는 그 당원들이 전부 예. 유대인들이었고, 예. 리카르도 등 소위 이 자본주의를 정권시장을 만들고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인간들도 유대인들이고. 아, 그 재밌는 이야기네요. 안 그래도 라스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스바드도 자기 주변에 거의 그 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사회주의자들. 아, 그래요? 포함해서. 라스바드 책이 여기 어디 부근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PD 책 좀 주세요. 저기 빈 서판 노란 책. 그 옆에. 아, 인간경제국가. 라스바드죠. 예.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전용덕 김희석 공적. 예, 공력입니다. 예, 그렇지. 이거는 혹시 김 박사님? 아니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저는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계기는요.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쯤 되나 정확하게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에서 이제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경제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대학 안에, 서울대 예, 서울대 안에, 사범대. 사범대 안에, 예, 예, 사회교육과.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나중에 다 경제교사도 하고. 예, 예, 그럴 사람이고. 근데 여기 이제 이 책에 제가 흥미를 갖게 된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 뭘 하면 좋을까를 궁리하면서 여러 책을 뒤져보다가, 그 당시엔 아직 번역서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치를 해보고 뭐 미제스 연구소 쭉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샘플 챕터를 읽다가 보니까 첫 번째에 그 화두를 던져요. 어떤 식 화두냐면, 자, 이제 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친구가 자, 지금 보자 말이지. 학생들한테 칠판에다가 지금 그 석유 매장량이 예, 현재 1970년 당시인데 이게 이제 5,310억 배럴이다 지금. 근데 매년 165억 배럴씩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지나면 이거 다 소진되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주인공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 주인공. 예. 샘 고든이라는 경제학 가르친 친구. 소설입니다 이게. 예. 소설이 두 남녀가 연애를 하죠. 예. 결국은 서로 다르지만 대화를 해가면서 이제 아끼는 상태. 원래 남자는 말하자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아는 분이고 여자는 영문학 가르치는. 말하자면 좌빨이. 예, 말하자면. 예. 그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말하자면 여자도 깨닫게 된다 이런 거.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책의 그래서 그걸 봤더니 어떤 식이냐면 그럼 언제 끝나는 게 애들 뭐 계산하라 이러니까 뭐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는데 한 해만 경제학 가르치는데 무슨 그런 산수 시간도 아니고 그런 걸 하냐 줄이기는 것 같다. 안 해요. 그래갖고 눈치챈 거죠. 눈치를 챈 거죠. 벌써 똑똑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걔한테 어떤 식으로 그걸 우화를 던져주냐면 피스타치오 땅콩처럼 이제 맥주 안주로 쓰는 그게 있는데 네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생일 선물로 그걸 널 그 피스타치오를 이 방 가득히 있는 걸 너 마음대로 먹게 해주겠다. 친구가 와서 근데 단 껍질을 따로 분리해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못하고 그 안에 그냥 둬야 된다. 그랬을 때 네가 끝까지 그 피스타치오 그 방에서 그 피스타치오를 찾을 것 같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안 깐 거 알맹이가 있는 거 찾으려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어느 순간에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석유도 이게 점점 이게 쓰다 보면 이게 양이 줄어 비싸지면 스위치할 거다 딴 걸로. 애들한테 그래서 고갈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언제 고갈되냐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답이. 그러면서 애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사범대고 사회교육과다. 그럼 딱 좋은 거다 이게. 그래서 교재로 채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발표를 시키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주고 찹트로 발표를 시키고 도를 짜가지고 미리 읽고 와서 발표를 시키고 제가 중간에 코멘트를 이제 말하자면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중간중간 지금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재미있는 교과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그것밖에 뭐 적당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프리젠터 하는 방법도 나중에 되니까 굉장히 그 수준도 높아지고 그것도 경쟁이 되니까 그런지 그리고 학생들이 읽으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범대 그 친구들 간에 많은 친구는 사실은 또 묘하게 그 분위기가 사실은 뭐랄까 그 자유시장의 옹호적인 분위기는 아닌데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래 사범대 또 사회학과 이런 데가 주로 그 반시장적인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 자체가 여기 책에도 나온 데다마는 그 적정한 보수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이제 로라 실버가 이제 영문학 가르치는 이제 말하자면 여자 주인공인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지 그 농구 선수 마룻바닥을 공을 튀기는 거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거하고 어떻게 마룻바닥 튀기는 게 더 많이 받고 말이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실버인가요? 로라 실버. 로라 실버. 참 이름도 역설적으로 좀 지었어요. 로라 실버고 오히려 거꾸로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를 하는지. 고든이 남자 이름이고. 남자는 고든이고.
근데 아까 그 석유가 고갈되느냐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5,310억 배럴의 매장량이 남아있는데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은 165억 배럴이다. 그 곱하면은 뭐 얼마가 된다. 뭐 몇 년 뒤에. 근데 5,310억 배럴 매장량이라고 주장한 걸 보니까 이 책의 발간 연도는 90년대, 80년대 중반이겠습니다. 90년대 중반이거나 90년대 중반 이전이에요. 맞습니까? 최근에 이걸 좀 고쳤는지 어쨌든 제가 처음에 나온 거 1983년이죠. 아니 그러니까 폴 사임 보면 2001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나오기는. 그럼 이 숫자 자체는 좀 옛날 숫자입니다. 글쎄요. 2001년 정도 되면 이게 그러니까 1조 배럴 정도. 그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그 나오네.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한 30년 지난 다음에 봐라 30년 지난 다음에 1조 배럴로 늘었고 소비도 늘면 소비도 1년에 260억으로 늘었다. 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바로. 딱 그래서 숫자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어느 시대 숫자라는 게 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비가 하면서 늘었다. 왜 그러냐? 아기 원래 탐사가 늘어나고 더 아껴 쓰고 말하자면 탐사 특히 매장량이 아니 그때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중국이 자동차하고 공장 돌릴 때 중국이 석유를 쓴다. 야, 이거 재앙이다 이랬잖아요. 그런 말. 근데 아직 석유 고갈. 그러니까 참 인간은 미스터리. 인간은 정말 그래서 미스터리였는데. 이런 걸 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말은 이게 사실은 이게 로마 클럽 보고서 가운데도 왜 웃기는 이야기로 그 로마 클럽 보고서 얼마 전에 정규제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을 골랐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게 상당히 소설적 재미도 같이 붙여놓고 이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이 책이 이제 챕터가 이제 샘 고든하고 로라 실버가 서로 이제 수업도 하고 수업하는 내용 하면서 여기 어떤 이야기들 주로 하고 그것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중간중간에 TV 프로를 갖다 끼워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TV 프로 제목이 이제 미녀와 야수 그래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제 기업 가운데 악덕 기업가 그러니까 제약회사인데, 헬스넷이라는 제약회사인데, 그 기업이 말하자면, 암을 고치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말하자면 효과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소비자 말하자면, 기업 감시국, 기업을 감시하는 거기다 이제 고발하고, 식약처. 뭐 식약처 같은 데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악덕 기업인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몰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넣고 그게 또 왜 그런 시각이 문제인지를 은연중에 이제 샘 고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꾸 말하게 하죠 중간중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 않게 사실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악덕 기업가 중에 한 명이 유죄 판결 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아 그래? 저는 뭐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이 구속됐죠. 오늘 재판. 그 횡령배임인데요. 그렇게 됐어요. 그 횡령배임 걸리면 이제 죽여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저는 뭐 근데 배임죄가 업무상 배임이 우리나라하고 독일만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업무상 배임이라는 제목이 우리나라하고 독일에만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임, 횡령, 그럼 뭐 회사 창고, 회사 캐비넷에서 돈을 열고 빼갔다, 누가 그냥 슬쩍 들고 나갔다, 아주 고의적으로 무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뭘 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경영 현장에서의 복잡다단한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딱 끄집어내서 야, 이 나쁜 짓이라고 규정하면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이 헷갈림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경영 판단의 자유인지. 그래서 그걸 사실 뭐 이게 이제 형량의 문제죠. 오늘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악덕 제약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악덕 기업가가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를 치려고 말하자면
차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까지만 이제 가는 걸로 끝나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이후에 더 이어지 이제 또 이제 이거 여기서는 상상을 해봐라 이런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미녀는 기업 감시국에 이제 말하자면 여자 변호사가 미녀고 야수는 비스트는 그 제약회사 그 말하자면 사장 말하자면 찰스 크라우스라는 그 친구를 야수로 이제 비유해서 이제 이걸 만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각, 일반적 시각, 로라도 갖고 있는 그 시각을 중간중간에 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 그 지금 이게 차트가 쭉 있는데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재밌게 읽었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소설 취향이 아니어서. 예, 예. 근데 지금 읽은 지가 좀 오래되고 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예. 지금 챕터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챕터별로 경제학의 어떤 개념들을 다루고 그렇죠. 있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컨대 아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피스타치오의 우화라고 이거는 붙이는 그거는 이제 석유 고갈이라는 가격 기구가 왜 이제 인간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뭐 고갈된 크던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는 기구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중국 사람이 예. 회맛을 보면 예. 지구상에 물고기가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너희 한번 보시면. 알았죠? 김 PD. 퀴즈. 열심히 양식을 하겠죠. 그렇지. 바로 그거죠. 아마 네. 중국 사람들이 회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의 어민들은 떼돈을 벌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거예요. 부자가 될 겁니다. 그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회맛을 드린 다음에 우리 김 박사 나오고 꽃이 해 부근에 어디 가서 네, 좋죠. 예. 그래서 이 3편 위험과 기쁨. 위험과 기쁨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안전벨트하고 이제 헬멧 의무화 시키는 걸 가지고 누구 책임이냐? 로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안전벨트 매게 하고 그 에어백 장착시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요는 뭐냐면 저기 샘 고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게 다 위험을 줄이는 것, 도대체 안전건 뭐 싫어할 사람이니.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나는 잘 알고, 그럴 때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 로라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애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모라든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만 심지어 자기 아버지는 인생이란 게 무조건 안전하려면 집 밖을 나서지 말고 말하자면 차도 움직이지 않는 차를 만드는 게 좋지. 지금 미국은 헬멧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미국 그것까지는 지금 오토바이 같은 거 안전벨트 우리나라는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안전벨트 매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죠. 근데 미국은 안전벨트는 의무화되어 있고 아마 헬멧은 논란이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아마 미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음모론자들은 할리 데이비슨이 로비를 굉장히 하는구나. 할리 데이비슨은 헬멧을 안 쓰잖아요. 예. 이 머리를 딱 묶어서 머플러를 뒤에 이렇게 나붙이면서 딱 이렇게 가는 게 할리 데이비슨인데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근데 사실 오토바이 헬멧은 개인의 선택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위험 인생이란 게 결국은 그 위험인데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 글에서 이제 로라가 강의하면서 율리시스 테니슨인가 그 사람이 쓴 율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돌아온 다음에 율리시스가 노년이 돼서 돌아오고 이제 페넬로페인가요? 그 이제 자기 아내를 그거 이제 테니슨이 쓴 시는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년이 돼갖고 다시 출정을 한번 말하자면 인생이라는 게 모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테니스는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생이란 게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투쟁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그런 게 인생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위험과 기쁨에서 이제 샘 고던이 자기 책임이죠. 그렇죠. 자기 책임으로 인생이란 게 풍요롭다는 게 그냥 단순히
가만히 그냥 안전하게만 한다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다. 위험에 예. 맞서는 자가 자유로운 예. 사람이고. 그리고 예, 그런 정신. 그리고 여기에 또 뒤에 가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진정한 삶이라는 게 뭐냐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물어요. 샘 고든이. 예컨대 누구죠? 로버트 노직인가 거기에 익스피리언스 머신인가요? 그러니까 경험을 대신한 기계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기 기계에 올라타면 말하자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데 시간은 가고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가 뭐 되고 싶은 대로 돼갖고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그 대신에 실제 시간은 흐르고 그 끝나고 나면 자기는 이미 늙어 있고 늙어갖고 곧 뭐 죽게 말좀 묻히게 되고 그럴 때 그런 가상현실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란 게 만약에 자기가 천당으로 어떤 사람이 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낚시꾼이 탁 낚시를 했는데 송어를 아주 빛나는 송어를 잡았다 이게 기뻤다 이게 또 던지고 또 잡혔어. 또 기뻤는데 좀 이상했어 이게. 그래서 안 잡히게 던졌는데 또 잡혔어. 일부러 안 잡히게 던졌는데 또 잡혔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당이 아니었다네. 지옥이라는 게. 오히려 무조건 실패가 없는 세계란 게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철학적인 상당히 실은 철학적인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러셀 로버츠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는 그런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러셀 로버츠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인생을 갖다가 영문학자만큼 몰라서가 아니라 인용한 거 보면 테니슨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부터 시작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다. 왜 그래서 돈만 뭐 밝히는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을 얼마나 그렇게 살 것이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근데 되게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마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현세주의적이거나 돈만 밝힌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이렇게 오해하죠.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소개해드리려고 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제 경험으로는. 사실은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이 오히려 인생을 엄중하게 보고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고 굉장히 오히려 지적 전통이 탄탄한 분들이 많죠. 오히려 이 좌빨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지금 이 노직 얘기하셨으니까. 아나키에스 유토피아. 다음에 이거 한번 탈수. 사실 이건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건 철학적 오해가 한번 거꾸로 하시면 되죠. 얘기하시고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제가 모르니까 질문드리고 이게 로버트 노직의 유명한 아나키에스 유토피아. 굉장히 좀 사실은 이 독서 경력이 조금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인데 누군가가 메일을 보내면서 아나키에스 유토피아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고 누가 저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재밌게 읽는 책이 아닌데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 책 정도를 재밌게 읽는 정도 같으면은 굉장히 숙련된 독서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로버트 노직이 이 책을 쓴 것은 소위 존 롤즈의 정의론. 그 정의란 무엇인가 누구죠? 샌델의 스승인 존 롤즈가 쓴 A Theory of the Justice. 정의론을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다 하고 해부한 책입니다, 이 책.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험과 기쁨이란 게, 그래서 사람이란 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로라 실버가 영문학을 하는 친구니까 쌤이 자기 아버지가 베란다를 갖다가 난간을 갖다가 몇 미터 이상 되면 애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만들라는 데 대해서 투쟁을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는 인생을 배우는 게 애들한테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위험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갖고 그 배우는 위험 자체를 제거해주는 것이 아니다. 제거가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그런 관점을 가져서,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신발을 잔디 있는 그냥 맨발로 다녀야 맞으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로라가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면서 제라드 홉킨스라는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신발을 신으면 발의 감각이 사라진다. 뭐 이런 인용을 하면서 약간씩 이제 좀 가까워집니다. 이제 로라하고